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에버퓨어, 저희가 회사명이 2월 달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퓨어 스토리지였습니다. 그래서 구 퓨어 스토리지 에버퓨어인 기술 총괄하고 있는 김영석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간단하게 저는 데이터 플랫폼 입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AI에서 어떤 부분을 데이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AI 하시면은 굉장히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일단은 GPU 서버부터 시작을 해서 트레이닝하고 추론하는 그 모든 워크플로우 과정까지도 다 고민을 하실 텐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플랫폼이 반드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데이터 플랫폼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많은 이 AI 프로젝트와 데이터가 증폭을 하면서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플랫폼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엔터프라이즈로 데이터 클라우드화해서 AI 시대를 맞이하자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세션을 통해서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I 혁신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2022년부터 해서 뭐 예측형 AI, 제너 AI, 그리고 에이전틱 AI, 그리고 올해는 어떠한 물질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AI 시대까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고요. 사실은 AI 프로젝트 여기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텐데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전체적인 그 시간 걸리는 부분에서 한 80%가 AI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80%가 든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트레이닝하고 추론하고 학습하고 이런 것보다 이 데이터를, 올바른 데이터를 정제를 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데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을 저희가 줄여야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즉각적인 시장의 수요가 기회비용이 약 10빌리언 달러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LLM 기반으로 이 기회비용이 증폭을 해서 향후 2030년까지는 4배에서 5배, 그러니까 40에서 50빌리언까지 확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과 정부 공공들이 이 AI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길 원하느냐, 얘기를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을 정리를 해보면 엔터프라이즈급으로 AI도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는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무엇을 하고 싶으냐의 관점에서는 AI 도입을 막는 이제 성능 병목 현상을 일단 저희가 다 제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잘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준비 장벽을 좀 제거하는 게 데이터 플랫폼에서 중요한 세 가지 꼭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IDP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프로젝트 할 때 보시면은 엔비디아 벤더 얘기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가 작년 말에, 제 기억으로 작년 11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새로운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습니다. AI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AI 데이터 플랫폼이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엔비디아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AI가 고도화되고 이제 GPU와 DPU를 보유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데이터 준비하는데 이 많은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80%의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우리는 줄이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검증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저희가 엔비디아가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AIDP, AI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출시하게 된 것이죠.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 지금 보시면은 AIDP 부분으로 이제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 구 퓨어 스토리지
에버퓨어의 플랫폼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검증된 아키텍처를 같이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AI를 위해서 정제된 데이터 세트가 없으면 이제 에이전트나 LLM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제되는 데이터 레디에 대해서 저희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에버퓨어가 말하는 AI 데이터 플랫폼은 세 가지 가치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AI 레디니스입니다. AI 레디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제공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부 다 데이터 소비부터 그 과정까지 다 한 번에 에이전트로 팩토리로 묶어가지고 제공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GPU 애저 서비스로 제공을 드리고 싶어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공공에서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내용을 주제를 읽어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사실은 모든 부분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GPU 서버, GPU 카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구매해서 쓰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그 벤더 입장에서는 판매를 원하지 애저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과금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알다시피 이 GPU 카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하나의 골칫거리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산 중에 대다수가 GPU 구매에 들어갈 텐데 그럼 나머지 부분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바로 데이터 플랫폼 스토리지 영역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저희 에버퓨어가 하나의 가치를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AI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스토리지 얘기를 해서 좀 식상하시고 재미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데이터가, 스토리지가 AI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마 이 자료가 배포가 될 텐데요.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부분은 직접 그러니까 메타에서 엔지니어들이 AI에서 왜 데이터가 필요한지, 데이터의 어떤 성격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자료입니다.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고요. 에버퓨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AI 데이터 과학자들이 각자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데이터 플랫폼에서 고민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체크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과정들을 보면은 AI 트레이닝을 할 때 스토리지 뷰에서 보면은 거의 인제스트하고 체크 포인트 찍고 다시 엔드까지 갈 때까지 모델링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두 가지의 I/O 성격이 있는데요. 인제스트 계속 읽어드리는 과정입니다. 리드 I/O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 체크 포인트는 쉽게 말하면 저희 백업하는 거죠. 그 체크 포인트 스냅을 계속 찍어서 추론하든가 어떤 트레이닝 하는데 실패가 되면 다시 빠르게 돌아가가지고 재시작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라이성네인 거죠. 자, 근데 AI 과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현대에 있는 모든 스토리지와 모든 플랫폼들에 이미 미디어들이 올플래시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리드 I/O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리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GPU, 엔비디아의 기준을 보더라도 베러베스트 이런 기준을 보더라도 리드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리드 I/O를 충족 못 시키는 데이터 플랫폼은 사실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자체가 굉장히 머추어하게 성숙해져 있고 기술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면은 우리 체크포인트 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CP 사이즈, 이 체크포인트 사이즈를 계산할 때는 파라미터의 개수와 그리고 파라미터의 사이즈, 그리고 이거를 결국 인코딩해서 네트워킹으로 보내고 받는 이 인코딩하는 데 들어가는 보정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라마3를 예를 들었는데요.
405 빌리언 파라미터, 제가 이걸 작년 11월에 조사를 했는데 12월 달에 2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900 빌리언 파라미터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16바이트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라마3 이 툴을 돌릴 때 한 번에 5.9 테라바이트의 라이드 IO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코딩해서 보내면은 사실은 8.9 테라바이트의 라이트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작죠. 8.9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수백 페타의 사업을 하는데 테라바이트면 요만한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한 번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어떨까요? 체크 포인트를 많이 찍고 싶을까요? 적게 찍고 싶을까요? 당연히 촘촘하게 찍고 싶겠죠. 모든 단계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갈 수 있는 포인트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과학자들은 이 체크 포인트를 많이 찍기를 원하고 그 횟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초에 한 번 찍으면 1시간이면 3600번이죠. 하루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될 거고, 이걸 한 달이 가고 이 데이터를 3달을 보관한다고 치면은 한 번 5.9테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배가 됐습니다. 사이즈가 2배가 됐기 때문에 10테라 분이 한 번마다 발생하고 이게 수만 번 반복이 되면은 이것은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서 라이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보다 체크 포인트를 많이 찍고 싶은데 이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종결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십 페타에서 많게는 수백 페타까지 이제 고민하실 텐데요. 데이터 플랫폼에서 다른 부분은 사실 고민 별로 안 하셨을 겁니다. AI 프로젝트 RFP를 보더라도 데이터 플랫폼 스토리지 관점에서의 어떤 리드나 라이트에 대한 성능은 엔비디아가 정해놓은 그 룰만 이렇게 올려놓은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그것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왜 이것이 라이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엔터프라이즈 AI에서 몇 가지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카이빙, 로우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로 들어가가지고 저장을 하고 데이터셋을 정제를 하고 모델링하고 추론해서 AI에 앱에 주고 또 다시 이게 반복돼가지고 아카이빙 되는 때까지 7가지 정도의 단계를 항상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이 쓰는 프로토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부분 오브젝트 프로토콜 많이 쓰시죠. 왜냐면은 어떤 데이터셋에 대한 한계성, 제한성을 다 제거를 하니까요. 크기나 종류나 어떤 개수에 상관없기 때문에 S3 프로토콜 많이 쓰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셋 모델링하는 부분이랑 추론하는 부분에서는 NFS나 어떤 병렬 파일 시스템을 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병렬 파일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실 걸로 예측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많은 성능이 필요한데 오브젝트는 사실상 이만큼의 성능을 받쳐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NFS를 많이 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에버퓨어로 간다면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될 것이냐, 저희가 모든 프로토콜을 다 하나의 단일 플랫폼으로 다 제공을 드리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몇 가지 가치를 더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S3 오버 RDMA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단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S3 오버 RDMA, 그러니까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억세스하는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때문에 NFS 또는 병렬 파일 시스템만큼의 성능을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Rapid 파일 툴 같은 경우는 결국 중요한 부분은 스토리지 데이터 플랫폼에서 중요한 게 메타데이터 처리가 제일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처리가 하나의 관건이 될 텐데 거기에 베네핏을 줄 거고요. 그리고 KVA, 키밸류를 엑셀러레이트하는 솔루션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AI 프로젝트 할 때 다들 컨테이너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카이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애저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 관점에서 저희가 모든 밸류를 다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왜 S3 오버 RDMA가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모두 다 S3를 일단은 쓰고는 계세요. 근데 S3만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이 느리기 때문인데요. 트레이닝하거나 이런 추론하는 GPU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NFS 또는 병렬 파일 시스템을 씁니다. 여기서 주로 필요한 부분은 작은 그리고 잦은 높은 퍼포먼스가 필요한데 이것을 S3가 커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뒷단에 S3 프로토콜의 스토리지에 두고 이거를 먼저 올려놓고 올린 데이터를 DPU가 땡겨가는 방식으로 많이 썼었는데요. S3 오버 RDMA는 그냥 이런 중간 과정이 필요 없이 데이터셋에서 바로 GPU 메모리에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에버퓨어만의 고유 기술은 아니라 이것은 데이터 플랫폼의 공통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에버퓨어가 이걸 가장 먼저 채택을 해서 성숙한 기술로 만들어서 이미 검증된 사례로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굳이 두 개의 프로토콜을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프로토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그냥 빠르게 쓸 수 있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재밌게 데모 한번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put get에 대해서 4000개씩 저희가 1MB 오브젝트에 대해서 데이터를 쭉 진행을 할 건데요. 데이터를 읽고 추론하는 과정까지 모두 다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에버퓨어의 데이터 플랫폼 대시보드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명령어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네요. 레이턴시 맨 위에 부분이 레이턴시 부분인데요.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노드입니다. 64개의 서버 노드가 있는데 다 빨갛죠. 굉장히 비지한 겁니다. 왜냐면은 데이터를 바꿔서 NFS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느냐? S3 오버 RDM이기 때문에 CPU 계산 필요 없이 그냥 GPU에 다이렉트로 쏟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산이 빠진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GPU 서버를 능동적으로 저희가 유틸리제이션을 극대화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작업의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만큼의 아까 노드의 비주율이 한 번에 그냥 다 빠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었죠. 그 S3 오버 RDMA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고 있고요. 스루풋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다 이런 것들이 작업들이 다 끝나면 이제 곧 모든 리드부터 추론하는 과정까지 한 번에 사이클이 끝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제 IO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의 스루풋, 예를 들어서 100GB/s를 쏜다, 200GB/s를 쏜다를 관점보다는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되는 값비싼 GPU 서버를 어떻게 최대화해서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느냐, 불필요한 유틸리제이션을 줄일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S3 오버 RDMA의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래피드 파일 툴인데요. 메타데이터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에버퓨어를 사용하시면 제공드리는 기본적인 툴인데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메타데이터 관리에 대한 명령어 앞에 P자만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hange 모드, copy, delete, remove, tar 이런 명령어 앞에 P자만 붙이면 에버퓨어가 자랑하는 병렬 처리를 메타데이터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5개 샤시로 구성되는 플래시 블레이드를 했을 때는 초당 약 3천만 개 메타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속도는 20배 이상 빨라집니다. 지금 우측 아래에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이 기본적인 리눅스 커맨드인데요. 가장 우측 걸 보면은 리무브입니다. 리무브에 걸리는 시간이 거의 170초 정도가 걸리는데요. 에버퓨어의 래피드 파일 툴을 쓰면은 단 3초 안에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모 대기업에서 AI 프로젝트를 작년에 6개월간 이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실제 데이터를 1억 개의 파일을 만드셨어요. 1억 개 파일을 만들어서 넣는 데만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리무브 하는데 저희가 래피드 파일 툴로 했을 때 하루 안에 리무브가 됐는데
타 스토리지 그리고 일반적인 리눅스 커맨드를 리무브 하는 데는 한 달 반이 걸려도 진행률조차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계산했을 때 4개월 이상이 걸려야 리무브 된다는 걸 확인하고 그때 프로젝트가 종료가 됐던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국은 아카이빙까지 해야 되는데 아카이빙 어떻게 하느냐. 아카이빙은 여러분들 모두 생각하신 것이 저렴한 스토리지로 그냥 저장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하고자 하는데 에버퓨어는 사실은 향후에는 하드디스크 미디어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버퓨어는 모든 제품에 다 올플래시만 제공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아카이빙도 올플래시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플래시 비싼데 지금도 랜드 가격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되느냐 라는 관점에서 에버퓨어가 하는 다른 밴더하고 다른 차별점 하나가 에버퓨어는 SSD라고 하죠. 플래시 모듈을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메모리만 사서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에 대해서 해칭을 할 수가 있고요. 에버퓨어가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가 모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카이빙 할 때 아카이빙은 사실 많이 안 쓰는 데이터니까 서버 성능이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서버의 티어를 낮춰서 아카이빙을 하겠어 라는 개념입니다. 하나의 데이터셋 안에 모든 데이터는 다 플래시에 들어가지만 이것을 읽고 쓸 때 핫티어는 고성능의 서버 사양을 사용하고요. 콜드티어는 저성능의 서버 사양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이렇게 아카이빙을 합니다. 아카이빙은 사실 데이터는 중력이 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옮길 필요 없이 손쉽게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저희가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전용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그냥 사용하셨던 어떤 컨테이너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해서 엔터프라이즈 업무에 맞게 BCDR까지 구축을 하면서 보안 규정을 지키면서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퓨어 키밸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LLM이나 엔비디아의 다이나모와 같은 업무들을 쓸 때 더 많은 업무들을 빨리 올리고자 빠른 결과를 얻고자 키밸류 엑셀러레이터를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에버퓨어도 역시 똑같은 검증된 KVA를 제공드리고 있고요. 20배 이상 더 빠른 추론 속도 그리고 GPU 활용 속도를 극대화하고 컴퓨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예를 또 붙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키밸류 엑셀러레이터를 쓴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좌측에 보시는 게 저희가 툴 퀸 7빌리언을 사용했고요. 오른쪽이 라마 3.1로 70빌리언으로 테스트한 겁니다. 까만색 부분이 기존의 LLM으로 그냥 트레이닝 했을 때 결과인 거고요. 파란색 부분이 S3를 했을 때 부분, 그리고 NFS가 주황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20배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했는데 그러면 엔터프라이즈한 데이터 클라우드는 결국 AI를 조금 더 잘 써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에이전틱하게 AI를 쓰느냐. 에버퓨어가 올해 EDC라는 컨셉 작년부터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돌아가는 핵심 기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코파일럿, 두 번째는 퓨전, 세 번째는 저희가 자랑하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회사로 가면서 인수합병한 원터치 AI 컴퍼니 기술력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활용하면은 단순한 LLM 명령어로 자연어로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의 프리셋으로 정의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끝냅니다. 5TB의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명령어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프리셋으로 이제 찾는 거죠. 오케이, 나는 ML 어널리틱스의 프리셋으로 5기가의 5TB의 볼륨 만들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셋을 찾았다 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 프리셋을 따라서 데이터 볼륨은 04번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셋에 따라서 정의된 방식으로 백업이나 DR이나 이런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우리가 셋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OPS, 밴드위스, 레이턴스 모두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저희가 뿌겨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쭉 진행이 되면서 러닝 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볼륨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볼륨의 IOPS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셋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초를 보고 있는데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됐고요. 퍼포먼스 티어로 중요한 업무에 대한 그 베네핏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를 했고, 백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프리셋의 정책에 의해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 하나로 대시보드로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한 번에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이 IOPS나 밴드위스, 레이턴시, 그리고 CPU의 사용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굉장히 여러 리소스가 필요했습니다. 엔지니어도 필요했고 운영 인력들도 각각의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데요. 단순히 프리셋을 정리만 해놓으면 정리된 거버넌스에 의해서 이렇게 1분 안에 손쉽게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 어떤 레디에 대해서 드는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영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글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국문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문만큼 이제 정교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갖고 개발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도 이미 5군데 고객사가 이 기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AI가 어떻게 우리 인프라에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AI 시대에서 폭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애저 서비스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버퓨어는 에버그린 1이라고 하는 서브스크립션을 제공드립니다. 애저 서비스를 제공드립니다. 근데 AI만을 위한 에버그린 1을 제공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AI 프로젝트들을 봤더니 사실 고객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고민하신 게 이겁니다. 예산은 받았는데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아웃컴을 내야 될지는 사실 얘기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좀 과한 데이터를 좀 많이 잡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뀌지 않는 거는 하나 있습니다. AI 분석하는데 분석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금요일에 딱 걸어놓고 주말에 가서 월요일 아침에 와서 보자 이걸로 만족하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엔터 치고 밖에 나가서 차 한잔 먹고 왔을 때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또는 엔터 치고 내가 뒤돌아봤다가 다시 봤더니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AI의 특성 중에 2가지 관점에서 성능은 항상 고성능에 대해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명한 어떤 목적성을 가진 프로젝트가 아니라면은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소스 데이터를 바르는데 너무 많은 공수가 듭니다. 자, 그래서 에버그린 1 for AI는 뭐냐면은 저희 애저 서비스는 스토리지도 결국 사용하는 비용을 차징을 해야 되는데 스토리지 비용은 정말 작게 차징이 됩니다. 거의 없는 비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어떤 걸 차징하느냐, 사용하시는 스루풋에 대해서 차징을 합니다. 이 데이터 플랫폼을 썼을 때 기가바이트를 예를 들어서 1GB/s로 뭐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총 전송량을 어느 정도 썼다 하면 그 전송량에 대해서 저희가 과금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의 과금은 에버퓨어가 유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파일럿부터 시작해서 큰 파일럿까지 한 번에 많은 비용 들지 마시고 사용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드리는데요. 에버그린 1의 가장 큰 장점은 타 벤더하고 다른 거는 SLA입니다. 서비스 레벨을 어그리먼트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SLO와는 다릅니다. 리스하고는 다릅니다.
리스는 사실은 약속할 필요도 없거든요. 리스했기 때문에 고객님이 알아서 이것에 대해서 운영하시고 책임져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LO, 우리가 예를 들어서 1GB/s의 스루풋을 만족시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안 되면은 죄송합니다 하는 거죠. 근데 에버피어는 1기가를 얘기를 했을 때 100GB/s을 우리가 볼륨당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안 나오면은 그만큼의 플랫폼이나 리소스를 더 제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분들의 리스크를 에버피어가 지겠다는 의미로 이러한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에버피어의 매출의 50% 이상이 사실은 이런 서브스크립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마무리로 포인트 마지막 장표 얘기 드리고 저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퓨어가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 AI 플랫폼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무엇을 줄 수 있는가, AI를 위한 유니크한 역량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빠르고 최적화해서 쓸 수 있도록 고성능을 제공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서 S3 over RDMA를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적용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데이터 무브 티어링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동하지 않고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방식의 제로 무브 티어링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웍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엔터프라이즈화 해서 고성능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보안 규정을 맞추면서 백업까지 DR까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관리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래피드 파일 툴을 제공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20배에서 40배 이상의 효과를 제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퓨어의 KVA를 통해서 20배 이상의 추론 속도를 저희가 보장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별도의 라이센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버퓨어를 사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에이전트 AI가 결국은 모든 AI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때 같이 도움을 줘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 플랫폼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추론 학습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것들을 인프라까지 들여다볼 여력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AI를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AI 코파일럿 그리고 퓨전을 통해서 아까 데모 보여드렸던 것처럼 손쉽게 뒷단의 일은 걱정하지 않도록 프리셋 거버넌스 기반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서비스,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저 서비스가 되어야 됩니다. GPU도 애저 서비스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애저 서비스 어디에다 쓸 수 있겠느냐? 제일 쉬운 게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비용은 예산은 정해져 있죠.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한 번에 써야 되는 카펙스 비용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남은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느냐, 데이터 플랫폼의 애저 서비스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다 제거하는 SLA 기반으로 에버퓨어가 에버그린 1 for AI로 제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든 것들 이 지금 말씀드렸던 제품들 다 엔비디아의 서티를 다 받은 제품들이고요. 안전하게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미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거대 규모의 레퍼런스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한 AI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데이터 플랫폼 관점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